안녕하세요. 시인 수필가 하태무의 책 읽는 여자 그 77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석 연휴입니다. 온 가족이 사랑으로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시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해 출신 시인 고두현 시인님의 아침 시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두현 시인님은 199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시집 늦게 온 소포, 울미해안에서 보내는 편지, 달의 뒷면을 보다, 오래된 길이 돌아서서 나를 바라볼 때 등을 출간하셨습니다. 김달진 문학상, 유심 문학상 등을 수상한 분입니다. 번거로운 일상을 잠시 잊고 평화로운 들길을 한번 감상해 볼까요?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을 알고 나면 마음이 한결 둥그러질지 모릅니다. 이 아름다운 시의 배경은 뜻밖에도 장인 어른의 죽음이었습니다. 라고 고 시인은 말합니다. 읍내에 갔다가 돌아오는 둑길에는 이준관. 읍내에 갔다가 돌아오는 둑길에는 새떼들도 밟지 않은 저녁놀이 아름답구나. 사과 속에서 여름의 솔락들은 마지막 햇볕을 즐기며 천천히 익어간다. 연한 풀만 가려 뜯어먹던 암소는 새끼를 뱄을까. 암소가 울자 온 들녘이 다정다감한 어머니로 그득하다. 지붕 위에 초승달 뜨고 오늘 저녁 딸 없는 집에서는 저 초승달을 데려다가 딸로 삼아도 좋으리라. 개를 잡으러 갔던 아이들은 벌겋게 발톱까지 개 새끼가 되어 돌아오고 목책이 낮아 목책 밖으로 자꾸 뛰쳐나가기만 하던 하늘은 조금씩 조금씩 어두워져 돌아온다. 처녀들이 몰래 들어가 숨은 꽃봉오리는 오늘 저녁 푸른 저녁 불빛들에게 시집 가도 좋으리라. 시인은 말합니다. 지난 6월 초 건강하던 빙장 어른이 갑자기 작고하셨다. 그 빙장 어른의 49제가 마침 여름 방학과 겹치는 때여서 아예 식구들을 데리고 시골로 갔다. 죽음처럼 슬픈 게 어디 또 있겠는가. 그러나 죽음은 죽은 자의 몫일 뿐 죽음과 무관하게 세상은 마냥 밝게 빛났다. 산자의 몫인 생은 여전히 아름답고 활기가 넘쳤다. 아이들은 외할아버지의 죽음에는 아랑곳 없이 들녘으로 개구리 여치 잠자리를 잡으러 뛰어다녔다. 그들의 녹색으로 빛나는 생 어디에도 깊이 음각된 슬픔은 보이지 않았다.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는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과연 죽음이 우리의 생과 무관하기만 한 것일까? 죽음이 있기에 우리 생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조곤조곤 답합니다. 여름 저녁놀은 정말 아름다웠다. 산자에게만 허락되는 이 축복받은 시간들, 살아있음의 이 황홀함,
그런 정서적인 울림이 컸기에 여름 저녁은 실제보다 더 곱고 아름다웠으리라. 뚝길의 저녁놀, 암소의 느릿한 울음, 조용히 저녁의 열기 속에 휩싸여 있는 여름의 졸락, 낮은 목책들, 지붕 위에 뜬 초승달, 그리고 개펄에 쌀아기 별이나 드나들만한 개구멍을 파고 사는 개 새끼들을 잡아가지고 오는 아이들의 긴 그림자. 이런 밑그림들이 이 시를 구성하고 있다. 시인의 말처럼 어두운 쪽에서 보면 밝은 쪽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죽음이나 슬픔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시인에겐 산자만이 지켜볼 수 있는 생동하는 삶이 더없이 아름답게 보였겠지요. 그러기에 이 시는 더없이 밝은 분위기로 충일해 있습니다. 이 시를 쓰면서 시인은 다시금 생각합니다. 생의 빛나는 부분들을 사랑하며 노래하면서 살아있음의 기쁨과 환희를 더 즐기고 싶다고. 고통이나 허무, 고뇌 이런 것들도 우리 삶의 가치로운 부분이지만 그 이상으로 기쁨과 아름다움, 사랑도 소중하기에 더 건강하고 밝은 쪽에 눈길을 주고 그것을 노래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는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동시로 등단한 뒤 1974년 심상 신인상 시 부분에도 당선했습니다. 한국 동시문학회장을 지낸 이력에서 알 수 있듯이 맑고 투명한 동심을 노래한 작품이 많습니다. 올해 봄에는 시집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로 한국 시인협회상을 받았습니다. 동료 시인들이 최고의 시인에게 주는 명예로운 상이지요. 그 시집 표제시에 나는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주지도 못했고 가족들이 건널 다리가 되어주지도 못했다. 그러나 나는 다리를 건널 때면 성자의 발에 입을 맞추듯 무릎을 꿇고 다리에 입을 맞춘다. 아직도 험한 세상 다리가 되고 싶은 꿈이 남아 있기에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처럼 그는 성자의 발에 입을 맞추듯 무릎을 꿇고 다리에 입을 맞추는 자세로 시를 씁니다. 내친김에 여름밤이라는 맑은 시 한 편을 더 감상해 봅니다. 여름밤 이준관. 여름밤은 아름답구나. 여름밤은 뜬 눈으로 지새우자. 아들아, 내가 이야기를 하마. 무릎 사이에 얼굴을 꼭 끼고 가까이 오라. 하늘의 저 많은 별들이 우리들을 그냥 잠들도록 놓아주지 않는구나. 나뭇잎에 진 한낮의 태양이 회중전등을 켜고 우리들의 추억을 깜짝깜짝 깨워 놓는구나. 아들아, 세상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많은 너는 밤새 물어라. 저 별들이 아름다운 대답이 되어 줄 것이다.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 10손가락에 달을 달아주마. 달이 시들면 손가락을 펴서 하늘가에 달을 뿌려라. 여름밤은 아름답구나. 짧은 여름밤이 다 가기 전에
그래, 아름다운 것은 짧은 법. 뜬 눈으로 눈이 빨개지도록 아름다움을 보자.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 라디오와 남해 FM 스마트 전용 앱, 그리고 남해 FM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소리의 꿈을 통해서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진행됩니다. 재방송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와 화요일 오후 5시, 일주일 3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아름다운 루체른 이야기를 합니다. 루체른에는 리기산과 필라투스산이 있습니다. 필라투스산은 도시 뒤편에 웅장하게 뻗어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목재다리인 카펠교와 팔각형 물의 탑, 핀사의 사자상 등이 루체른의 랜드마크입니다. 리기산을 오를 때 만난 지혜라는 루체른 여학생들과 루체른 시내를 둘러보았습니다. 지붕 덮인 목재 다리 위 멋진 판화도 보고 역사 앞의 조각상도 보고 오가는 사람들 틈에 끼어 사진도 찍었습니다. 루체른 호수에 사는 오리들도 보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걸어온 세월만큼이나 오래오래 걸었던 것 같습니다. 발바닥 통증이 심했지만 그쯤이야 아름다움을 보는 것으로 둥치자 아가씨들과 헤어져 걸어 우리는 유스 호스텔을 찾는 것도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슈프에서 뭘 사느라고 공연히 여학생들과 헤어졌다고 후회했습니다. 길나선 어린 아이들같이 꽃보다 할매 할배들은 허둥대며 숙소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루체른 역사 앞의 빈사의 사자상에 얽힌 이야기를 합니다. 1792년 8월 10일 오전 9시 파리의 틸러리 궁 입구로 통하는 계단에서 두 무리의 군인들이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계단 위쪽에는 빨간색 상의를 입은 군인들이, 아래쪽에는 파란색 상의를 착용한 군인들과 평범한 시민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로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언제 총성이 터질지 알 수 없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계단 주변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계단 위쪽에 있던 군인들은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를 호위하는 근위대 병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프랑스 군인들이 아니라 스위스에서 고용된 이른바 백인의 근위대였습니다. 아래쪽 사람들은 국왕의 하야를 요구하며 틸러리 궁전으로 쳐들어온 혁명군이었습니다. 혁명군은 최근 몇 달 동안 루이 16세가 혁명 이후의 여러 가지 진보적인 법안을 거부한 데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양쪽 대치는 15분간 이어졌습니다. 어느 쪽에서도 먼저 총을 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혁명군 측에서 한 명이 계단 위쪽으로 뛰어 올라가 소리를 지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스위스 근위대는 무기를 버리고 항복해라. 그것이 목숨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다. 스위스 근위대 쪽에서도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계단 가장 위쪽에 서 있던 근위대장 베스터만이었습니다. 용병 생활만 20년이 넘는 베테랑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위스 근위대다. 우리에게는 무기를 버리는 것보다 목숨을 버리는 게 더 쉬운 일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몰살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현재의 위치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죽는 순간까지 무기를 손에서 놓지 않을 것이다. 틸러리 궁으로 들어가서 국왕을 붙잡아 가고 싶다면 우리의 시체를 밟고 넘어서 가라. 베스터만이 큰 소리를 치기는 했지만 사실 스위스 근위대는 난처한 처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원래 틸러리 궁을 지키는 병사는 스위스 근위대 외에
프랑스 군인으로 구성된 콩글 갱호대 등까지 합쳐 모두 5천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정도 병력만 유지된다면 혁명군이 아무리 많더라도 틸러리 궁의 안전을 위협할 수는 없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콩글 갱호대 병사들 가운데 대부분은 혁명군의 선전술에 현혹되거나 동포를 상대로 총질을 할 수 없다며 도망쳐 버렸습니다. 남은 병사는 스위스 근위대 900여 명과 국왕을 지지하는 왕당파 군인 2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베르사유 궁에서 틸러리 궁으로 끌려오다시피 한 루이 16세는 혁명군과 충돌하지 않겠다며 틸러리 궁에서 혁명 이해로 도망쳐버린 상태였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는 궁을 지켜야 한다며 도주에 반대했지만 루이 16세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계단에서 탕탕 하며 총성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양쪽 병사들은 서로를 향해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큰 총성과 함께 으악 하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병사들이 늘어났습니다. 스위스 근위대보다는 주로 혁명군 병사들이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훈련 덕에 스위스 근위대의 총알은 정확하게 혁명군 병사들을 맞췄던 반면 혁명군 병사들의 총알은 허공을 가르기 일쑤였습니다. 스위스 백인 근위대와 혁명군이 전투를 벌이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혁명군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겁을 먹거나 당황한 일부 사람들은 총을 내던지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총을 쏘고는 있었지만 두려움에 떠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결국 30분 정도의 짧은 전투는 스위스 근위대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혁명군은 틸러리 궁 입구로 통하는 계단에서 밀려나 틸러리 정원 밖까지 쫓겨났습니다. 혁명군의 퇴주에 사기가 오른 스위스 군위대 병사들은 쓰러진 혁명군 병사들의 시체를 밟으며 계단 아래로 밀고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혁명군이 버리고 간 무기와 대포를 압수했습니다. 하지만 혁명군은 한 번 전투에서 패했다고 그대로 물러설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틸러리 정원 밖으로 쫓겨간 혁명군에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응원군이 합류했습니다. 그 숫자는 수천 명을 넘었습니다. 맨주먹이거나 아니면 몽둥이, 쟁기를 든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정기군에서 이탈한 군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틸러리 정원은 온통 혁명군으로 둘러싸인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근위대 병사들은 혁명군의 위세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가 꺾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표정한 얼굴들이어서 혁명군들은 저들이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혁명군이 인원과 무기를 정비해 재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때 틸러리 궁 쪽에서 병사 한 명이 베스터만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 병사의 얼굴은 큰 충격을 받은 듯 노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국왕 전하께서 철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뭐라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병사의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국왕의 친필이 분명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베스트만은 종이를 얼른 넘겨받아 내용을 급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국왕이 명하오노니 스위스 근위대는 무기를 버리고 숙소로 철수하라. 더 이상 나의 국민들에게 총을 쏘지 말라. 베스트만은 화가 나서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도대체 국왕이 무엇 때문에 이 중차대한 순간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멍청한 녀석. 하지만 고용주인 국왕이 명령을 내렸으니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몰살인데 하늘이시여. 이렇게 우리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잠시 고민에 빠졌던 베스트만은 어쩔 수 없이 일단 부하들을 궁전 쪽으로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는 계단에 모여있던 부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국왕의 명령이다. 모든 스위스 근위대는 궁궐 안으로 철수한다. 혁명군에게 약세를 보이지 않도록 한꺼번에 철수하지 말고 분대별로 천천히 차례차례 철수한다.
스위스 근위대 병사들은 갑작스러운 철수 명령에 어리중절하면서도 대장의 명령에 따라 절도 있게 철수를 서둘렀습니다. 그들은 궁 안으로 후퇴한 뒤 출입구와 주요 창문 등에 배치돼 혁명군의 기습에 대비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자 국왕이 무기를 버리라고 명령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탄약 보급도 끊어져 곧 탄약이 고갈되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마침내 긴장감과 공포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터만이 지시한 위치에서 이탈하는 병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베스터만은 평생 용병으로 외국에서 살면서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는 그래서 부하 병사들의 불안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도에 나가 부하들을 쭉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면서도 비장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스위스는 가난한 나라다. 논도 부족하고 밭도 부족하다. 먹고 살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프랑스에 온 것이다. 스위스 남자들은 수백 년 전부터 목숨을 걸고 외국 군대에서 용병으로 일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렸다. 조상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고용주를 배신한 일은 없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만약 우리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거나 여기에서 도망간다면 앞으로 다른 후손들은 영원히 용병으로 일할 수가 없게 된다. 베스트말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스위스 근위대 병사들은 어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들의 눈앞에는 고향에 살고 있는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일부 어린 병사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죽음이 두렵다면 지금 당장 여기를 떠나도 된다. 아무리 여러분의 이탈을 말리지 않는다. 아무도. 다만 이 한마디만 하겠다.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면 목숨은 건지겠지만 고향에 살고 계신 부모, 형제는 굶어 죽는다. 결정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맡기겠다. 베스터만은 말을 끝낸 뒤 틸러리 궁 입구로 갔다. 그는 문을 지키고 있는 부하 병사들 바로 뒤에 서서 총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총을 겨루고 있는 부하의 어깨를 두들겼다. 그 부하는 베스터만의 얼굴을 돌아보더니 씩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틸러리 궁에서 도망간 스위스 근위대는 한 명도 없었다. 수천 명의 혁명군은 마침내 틸러리 궁에 대한 대대적 공격을 재개했다. 스위스 근위대는 자기 위치에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 혁명군은 수적으로는 압도적으로 우세했지만 스위스 근위대의 위세에 눌려 함부로 틸러리 궁 안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궁 입구 밖이나 창문 밖에서 총만 쏘아댈 뿐이었다. 스위스 근위대로서는 불행하게도 한 명, 두 명 총알이 떨어진 병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결국 틸러리 궁 안에는 단 한 발의 총알도 남지 않게 됐다. 스위스 근위대 쪽에서 총알이 날아오지 않자 혁명군 병사들은 금세 사정을 눈치챘다. 그들은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며 틸러리 궁 안으로 진입했다. 스위스 근위대 병사들은 하나 둘씩 쓰러지기 시작했다. 어떤 병사들은 제자리를 지키다 혁명군의 총에 맞아 즉석에서 숨졌고 다른 병사들은 혁명군과 맨주먹으로 싸우다 몰매를 맞아 죽었다. 혁명 이해로 쫓겨갔다가 붙잡혀 칼에 찔려 죽은 병사도 부지기수였다. 역사에 8월 10일 사건으로 기록된 그날 틸러리 궁을 지키다 숨진 현장에서 스위스 근위대 병사는 모두 700여 명에 이르렀다. 대장 베스트만도 현장에서 즉사했다. 포로로 잡힌 100여 명은 나중에 혁명군에 의해 학살당하기도 했다. 살아남은 병사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스위스 루체른에는 빈사의 사자상이라는 힘이 빠져 죽어가는 사자의 모습을 새긴 조각이 있다. 틸러리 궁의 스위스 근위대 병사들이 몰살당하고 30년 뒤인 1821년 스위스 국민들이 의리를 지킨 병사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 사자상 위에는 라틴어로 헬베티오름 피데이 아크 비르투티 스위스 근위대의 충성심과 용맹성에 바칩니다. 라는 글을 새게 되었다. 한편 틸러리 궁은 1871년 파리 시민 노동자들이 봉기를 통해 세운 혁명적 자치부인 파리
호민 시기 때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저지른 방화 때문에 없어지고 말았다. 지금은 틸러리 정원만 남아 파리 시민들의 공원 역할을 하고 있다. 스위스 용병은 지금도 로마 교황청을 지킵니다. 덴마크 조각가 트로발센의 작품으로 1821년 독일 출신인 카사 호른에 의해 완성된 이 나무 다리 사자성 위에는 라틴어로 적혀 있어 스위스 근위대의 충성심과 용맹성을 기리고 있습니다. 사자의 발 아래에는 부르봉 왕가의 문장인 흰 백합의 방패와 스위스를 상징하는 반패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이 사자 기념비를 세계에서 가장 슬프고도 감동적인 바위라고 묘사했습니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BJ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춤곡을 듣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L'amour est un oiseau rebelle que nul ne peut apprivoiser. Et c'est bien en vain qu'on l'appelle, s'il lui convient de refuser. Rien n'est fait, menace ou prière, l'un parle bien, l'autre se tait. Et c'est l'autre que je préfère, il n'a rien dit, mais il me plaît. L'amour est enfant de bohème, il n'a jamais connu de loi. Si tu ne m'aimes pas, je t'aime. Si je t'aime, prends garde à toi. Si tu ne m'aimes pas, si tu ne m'aimes pas, je t'aime. Mais si je t'aime, si je t'aime, prends garde à toi.
terre